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소 29만 마리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가 자율방법연합대를 출범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가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안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남 소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위험 지역에 29만 마리분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8만 마리분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전남 지역에서 첫 발생한 무안가에 인접한 한평의 소 사육 농가. 농장주와 수의사가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접종 방법은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고정한 뒤 목적의 피부를 잡아당겨 피부와 근육 사이에 45도 각도로 바늘을 주사하는 피하 주사법입니다. 근육이 아닌 피하에 접종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가 접종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하 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근육 접종하고는 다르게 항체가가 좀 더 형성이 되고요. 근육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후유증도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한우와 유구를 17,000여 농가에서 64만 마리를 넘게 사육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젖소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분 이번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독할까봐 또 소에 주사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지만 좀 유산도 유산이고 잘못하면 쇼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럼피스킨 백신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량이나 걸리는 점도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 사육 농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11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포구 자율방법연합대 출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자율방법연합대 출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포경찰서장 및 지역관서장과 마포구청장, 마포구 자율방법연합대장 및 각 동의 자율방법대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율방법연합대 출범을 축하하며 위촉장과 신분증을 수여했고 업무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마포구 자율방법연합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관할 지역 내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마포구 갤러리 연합전을 개최했는데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제2관에서 홍익대학교 캠퍼스타운 갤러리 연합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는 홍익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홍익하다 갤러리 연합전으로 대학생 및 청년 작가 45명의 작품을 전시해 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 청년 주간 행사를 사흘간 동성로 일대에서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청년센터가 청년 천하 동성로를 슬로건으로 2023 대구 청년 주간 행사를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동성로 일대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대구 청년 주간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역 신인 및 전문 예술가들의 무대 공연, 유명인 초청 토크쇼, 그리고 청년가요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부스조는 라탄 바구니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가죽 공예 등 다양한 체험 부스 등으로 운영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11월부터 주요 법안과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키로 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특별법, TK 신공항 사업 SPC 구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또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 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구를 방문해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방문으로 중구청에서 김광신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시장은 중촌 벤처밸리 조성 사업 대상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인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사업센터를 건립하는 중촌 벤처밸리 조성 사업은 중촌동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88억 원이 투입되는 민선 8기 중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 청소년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기원과 함께 대회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둔내면 지역 중고고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작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각종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회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연구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4.1%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횡성군은 어르신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노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립줄기세포 재생센터를 방문하고 첨단 재생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도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국립줄기세포 재생센터를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했고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첨단 재생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기준 없는 평가 절차, 인허가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석 기업과 기관들은 도내 바이오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리턴 패키지 성과를 공유하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백종원 대표 특강, 차별화 전략, 마케팅 등 교육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4개 기업은 우수 사례 성과 발표를 했고 이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3 해외 바이오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8개국 해외 바이어와 도내 76개 농식품 수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상담회와 제품 전시 및 시식, 해외 바이어 환영 오찬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충북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충북농식품 수입 수출 우수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 간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돼 각 국가의 품질 규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 행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 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5대 대전안과 메시지를 통해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 도시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내방객 5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감면을 지원해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10월 30일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재난 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 연계훈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해 송전선로 소실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정전 발생, 산림 인접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대피, 청도에서 경산 간 고속도로 통제 등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대응 협력 체계 점검과 쟁점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에너지 기반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K미래 청정에너지 청사진 그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23일 산학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대 과학도시 포항 경북 차세대 과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 1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인공태양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미래 청정에너지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 및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 거대 과학을 통한 기업의 성장, 한국 핵융합 실증로 개발 로드맵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공태양 실현 전략과 핵융합 에너지의 안전성, 기업의 성장 방향, 거대 과학도시 포항 조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에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포스텍, 글로벌 인재 양성대학 한동대가 소재하고 있으며 포항 테크노파크,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같은 우수한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인공태양 실현에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미래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R&D 연구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대전환에 집중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관련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2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새로운 도약,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2023 포항 국제수소 연료전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이왕재 SK 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 대표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이왕재 대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략 방안을 주제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해외 연사들이 강연을 하며 수소 선도국의 기술 정보와 수소 혁신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소 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로 열린 기업 전시회에서는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홍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및 설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지역 협력업체들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지자체와 금융권 등이 지원에 나섰지만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부도를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니아 에이드까지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 관리를 신청한 대유 위니아그룹. 광주 지역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금만 4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협력업체 줄도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권은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금융권도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지역 금융권 등과 협력해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 200억 정도 특별 자금을 이제 2%의 저리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 400억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재값이나 운영자금 등의 결제일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B2B 어음 연장도 녹록지 않아 결국 집을 금매로 내놓고 친지와 지인들로부터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산마다의 조건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도 집을 내놓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공장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그 규모만큼이나 집행 속도가 업체들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확답받으려는 전라남도와 이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는 광주광역시가 서로 맞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을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자신도 바라고 있지만 2018년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동시 이전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민간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18년도의 교훈을 보시면 지금 우리 광주시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군에 이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하면 군공항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전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는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강 시장이 실패했던 2018년 협약을 다시 언급한 것은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확답 요청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 50% 이상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했다며 광주시에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확답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통합 이전 시기에 대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고요. 동시 이전 확답을 요구하는 전라남도와 2018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광주시. 당장 연말 한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정인 가운데 두 광역지자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어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품들을 통해 수목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21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일상 속에 녹아든 다채로운 정원의 모습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람객 수도 당초 목표했던 800만 명을 훌쩍 넘겨 9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했었고 지금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이런 행사들이 순천에서 있다는 게 다른 지역에서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목표 수익금 253억 원 역시 개장 128일 만에 조기 달성했고 누적 매출액은 4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순천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5분 중에 1분이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우리가 해놓은 이 결과물들을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용기를 얻고 지난달 1일 막을 올렸던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도 2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19개국 190여 명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서양화와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품들을 통해 수묵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수묵의 대중화, 수묵의 브랜드화, 수묵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렇게 채색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대중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관람객 수 역시 43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여수시가 2023년도 제18기 여수시 농업인 대학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생은 44명으로 지난 4월 입학해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시설 최소반 19명과 과수반 25명이 졸업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농업인 대학은 2006년에 설립해 1,1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장인체전을 앞두고 제주도 선수단과 결단식을 통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지난 10월 30일 목표 메달 획득을 위한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인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 제주장인 스포츠센터에서 결단식을 갖고 9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다짐했습니다. 오형훈 제주도 장인체육회장은 개식사에서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 가득한 경기를 펼쳐주길 바란다며 도민들과 끝까지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선수단의 필승을 기원했습니다. 제주도와 SK인천 석유화학은 가축 분유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 분유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안에 나섰습니다. 가축 분유 관리 정책 대전안의 출발점으로 제주도는 지난 10월 30일 제주도청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 분유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 처리 및 악취 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 분유 그리고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합니다. 근육이나 신경 손상 초기에 빠른 재생을 돕는 새로운 조직 보형물 소재가 개발됐다고 기초과학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신미경 교수와 손동희 교수 연구팀이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사 주입형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전에 딱딱한 소자가 염증을 유발하는 게 문제였던 걸 생체 조직처럼 부드러운 하이드로젤 소재인 필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연구팀은 임상 수준에서 최소 침습적 재활 시술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